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탄핵 정국에서 몰리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김어준 씨가 나와서 정말 검증도 안 되는, 본인도 이 확인을 못했다면서 한동훈 사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재명 세상이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앞으로 어떤 정치적 전개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재명의 상황,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자, 중앙일보가 이해찬 전 대표가 욕을 하는 그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자, 이해찬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재명에게는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악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해찬이 없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 공천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이재명 1급 체제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상황이 등장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과거 2017년 민주당 내 대통령 경선을 할 때 유력한 후보는 역시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한테 상당히 거센 공격을 합니다. 거의 이재명의 공격을 보면 문재인, 김정숙 후보는 열이 받았을 겁니다. 그때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이 거의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민주당에서 그를 지켜준 사람이 이해찬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살아남았고 결국 지금의 대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이해찬은 이재명에게는 고마운 사람이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이해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욕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같은 국무총리 출신인데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에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오만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이재명이 반드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해찬과 김부겸 전직 국무총리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당치도 않은 놈, 계엄 사태를 비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표는 저렇게 무도한 놈은 정치를 오래 하면서 처음 봤는데 싹수가 없고 능력과 예의도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이 내용, 이 말이 맞다면 정말 이해찬이야말로 능력과 예의도 없다, 이렇게 무도한 놈은 정치 오래 하면서 처음 봤다, 이 말이 오히려 자신한테 가는 말 아닙니까?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해찬 전 대표는 어제 저녁 세종시에서 열린 민주당 집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박정희 독자와 싸웠고 전두환 독자하고도 싸웠는데 가당치도 않은 놈하고 싸우니까 재미없다. 치밀하지 못하고 엉성해서 사람 기분 나쁘고 놀랍게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분명한 내란이라고도 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토요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몇 달이 갈지 모른다. 뜯어서 내려야 한다. 내년 봄까지 저놈을 끌어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했는데 두 발로 스스로 내려왔다. 정말 말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니 이해찬 전 총리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상황이라고 불리는 이해찬 전 대표, 계엄 이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반면 김부겸은 좀 달랐습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 10일 이런 발언을 해서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센 표현으로 김부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검토하는 데 대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무더기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 지금
민주당은 뭐 완력 싸움도 아니고 무조건 너 탄핵, 너 탄핵, 직무정지. 이게 지금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부를 지금 마비시킨다는 그런 비판, 무정부 상태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올 여지를 봉쇄해버리는 하책이다. 국가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훌륭한 전략이다. 그렇게 해야 당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가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또 탄핵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탄핵하는 순으로 가는 것이냐.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그 이후 정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자, 이 탄핵 이후 그때 가서 상황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아마 차기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두자고 약속할 것이다. 개헌 공약을 하는 후보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과거에는 민주당이 개헌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쑥 들어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로 들어가면 국민들이 반으로 갈릴 텐데 그때 싸우도록 하지 않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서너 달 탄핵 기간 동안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다면 그 다음 치르는 대선은 전쟁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탄핵 후 정치 과정이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부터 줘야 한다. 여야가 서로 정권 뺏기기 싫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다퉈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고 완전히 오버하고 김원준처럼 지금 마구마구 지르고 있습니다. 자, 김부겸과 이해찬 전직 저쪽 편 국무총리 출신입니다. 이해찬이 설치면 설칠수록 민주당은 나락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